근데 진짜 맹세할 수 있는데 저는 피부과에서 색소에 관한 어떤 시술도 받은 적이 없어요. 홈케어만으로 진짜 다 회복을 한 거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하나하나 샅샅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루틴은 진짜 속성으로 색소 침착을 빠르게 없앨 수 있는 루틴인데 제 경험상 피부과에서 하는 토닝 같은 시술보다 훨씬 효과가 빠릅니다. 그치만 이렇게 속성으로 이 루틴을 하실 때는 자극을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자극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오늘 이 영상에서 하나하나 샅샅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제 영상에서 항상 자극 있는 제품들은 자극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자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까지도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들어 댓글에 제가 소개한 제품을 쓰고 피부가 붉어졌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 뒤집어졌다 이런 댓글들이 가끔 보여서 좀 속상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위축되고 최대한 자극이 없는 그냥 순한 제품만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솔직히 들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제 역할은 제가 이렇게 해서 제 피부가 어쨌든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에 대한 거를 나누고 그 자극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자극이 느껴졌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알려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자극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효과가 좋은 루틴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루틴은 간단히 말하면 아침 비타민C, 저녁 레티놀 루틴인데 그냥 이 얘기만 듣고도 감이 잘 잡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용법이나 순서 같은 거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루틴으로 딱 알려드릴게요.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심한 여드름을 겪었었고 저는 체질적으로 색소가 잘 생기는 체질이라서 그게 다 색소 침착으로 남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피부를 회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꼭 빼놓지 않고 설명드려야 할 게 비타민C랑 레티놀인데요. 비타민C랑 레티놀을 같이 사용하면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비타민C에도 자극이 있고 레티놀에도 자극이 있어요. 이 둘이 만나면 자극 플러스 자극이 만나는 거라서 자극을 최대한 줄이면서 두 가지의 효과를 동시에 보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거예요.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비타민C를 피부에 사용할 때 보통 밤에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은 낮에 쉽게 산화되는 비타민C의 특성 때문에 밤에 바르라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보통 낮에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항산화 효과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와의 궁합이 아주 좋은데 비타민C와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하면 1차, 2차로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더 잘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경험상 비타민C랑 레티놀 성분은 세럼 단계에서 세럼 제형으로 쓸 때가 가장 효과가 좋아요. 세안 후에 첫 단계로 바로 세럼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하면 좋은 게 피부의 pH 레벨을 약산성으로 맞춰준 다음에 비타민C 세럼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토너를 사용하신다면 약산성 토너로 사용하시고 만약에 클렌저를 약산성 클렌저로 사용하셨다면 굳이 토너를 안 하고도 건너뛰어서 바로 세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비타민C가 피부에 잘 흡수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화장품에 사용되는 비타민C의 종류는 크게 순수 비타민하고 비타민C 유도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순수 비타민C 세럼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이 퓨라도르 제품이고요. 묽은 타입의 가벼운 제형이라서 언제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제품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미백 효과도 진짜 빠르고 흡수도 잘 되고 미끄덩거리는 거 전혀 없고 밀림 같은 것도 전혀 없어서 몇 년째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세럼입니다. 근데 저도 가끔은 피부가 많이 민감해져 있거나 장벽이 무너졌을 때 순수 비타민C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가 가끔 따갑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비타민C 유도체 성분을 사용합니다. 전성분표에 보시면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아스코빌 팔미테이트 이런 성분들이 다 비타민C 유도체 성분들이거든요. 비타민C 나 사용해봤는데 너무 따갑더라 하는 분들은 이런 유도체 성분을 사용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물론 순수 비타민C 성분보다는 효과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자극을 많이 낮출 수가 있거든요. 피부가 민감할 때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 코스드 바하 제품인데 그냥 가벼운 수분세럼 바르는 느낌이고 따가운 자극도 없고 특유의 냄새도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발랐지만 그래도 피부가 진짜 편안한 느낌이라서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비타민C 세럼을 사용했잖아요? 그 후에 바로 이제 크림을 덧바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사용하는 건 비추예요. 이런 비타민C 제품은 대부분 산성에 가까운 pH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보습제랑 크림들은 피부 pH와 가까운 pH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C 세럼을 바른 후에 바로 크림을 바르다 보면 비타민C의 흡수 자체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기왕 발랐는데 흡수를 잘 시켜야겠죠.
그래서 비타민C가 충분히 피부에 흡수되고 나서 시간을 좀 준 다음에 크림을 바르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C가 아무리 유도체라고 하더라도 내 피부에는 너무 따갑다 하는 분들은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크림에 비타민C를 믹스해서 사용을 해보세요. 크림은 사실 내 피부에 평소에 잘 맞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제가 요즘 좋아하는 거 두 가지 보여드리면 에스트라 365 로션하고 더랩 바이블랑투 히알루론산 크림이에요. 보습감이 두 가지가 약간 비슷한데 로션이 그래도 약간은 더 가볍고 크림이 약간은 더 보습감이 느껴져요. 근데 두 가지 다 유분과 수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많이 기름지지 않고 촉촉하지만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습제들을 사용하면 진짜 피부가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비타민C, 레티놀 이런 자극 성분들과 같이 사용하기 진짜 좋습니다. 색소 침착 루틴에서 이런 기능성 성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게 또 자외선 차단제거든요. 자외선 차단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예요. 무기자차는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튕겨내는 원리이고 유기자차는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흡수한 뒤에 열로 변화시켜서 방출하는 원리예요. 어느 게 딱히 더 좋다 할 순 없어서 여러분의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은 이렇게 두 개인데 듀이트리 어반 쉐이드 안티폴루션 선 이게 무기자차고 클레어스 올데이 에어리 선스크린 이게 유기자차예요. 이 두 가지 다 피부가 굉장히 편안한 자차라서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자 이제 저녁 루틴으로 가볼까요? 저녁에는 이제 레티놀을 사용해야겠죠. 레티놀은 정말 오랜 연구를 통해서 주름, 미백, 탄력, 모공, 여드름 거의 모든 부분에서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걸로 밝혀진 성분이에요. 제가 레티놀을 몰랐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라고 얘기했을 만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분입니다. 레티놀은 효과가 아주 좋지만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서 많이 조심해서 써야 하는 성분이에요. 근데 자극이 느껴진다고 해도 이런 피부 자극감은 사용을 중단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피부가 다 회복된 뒤에는 또 다시 사용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레티놀을 사용할 때 대부분이 이런 자극감을 느낍니다. 저도 자극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피부에 적응을 서서히 잘 시켜나가야 되는 성분이에요. 처음 사용할 때는 저농도의 제품을 진짜 소량씩, 소량이라고 하면 쌀알 크기나 조금 더 적응이 되면 이제 면봉 머리 크기 정도, 또 적응이 되면 이제 콩알 크기 이런 식으로 점차 양도 늘려나가시고 사용 횟수를 처음에는 주 2회에서 3회 정도 좀 띄엄띄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러다 적응되면 횟수도 역시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레티놀은 꼭 밤에만 사용해야 되는 거 아시죠? 레티놀 제품도 두 가지 보여드리면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이랑 인스타 내추럴 레티놀 바쿠치올 세럼이에요. 레티놀을 처음 사용해보신다면 이니스프리 제품처럼 저농도 제품을 꼭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나는 이제 적응이 다 됐어. 이제 최대의 효과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제 인스타 내추럴 제품으로 좀 서서히 넘어오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런 비타민C나 레티놀 같은 기능성 성분을 사용할 때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처럼 제품 가짓수를 최소화하고 기능성 성분이 피부에 가장 먼저 닿도록 하는 게 효과가 가장 좋아요. 대신에 이런 성분을 사용할 때는 피부에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다 마른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피부에 물기가 있는 상태는 각질층이 불어나서 되게 유들유들한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액티브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자극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꼭 마른 피부에 사용을 하시고 레티놀 세럼도 펴 바른 다음에 피부에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그리고 다 흡수가 됐다면 이제 보습제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낮에 사용했던 보습제를 똑같이 밤에도 발라주고 있는데 만약에 건조한 부분이 생겼을 때는 저는 로즈힙 오일을 부분적으로 건조한 부분에만 덧발라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루틴은 알려드렸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루틴은 효과가 아주 좋지만 자극이 있을 수 있는 루틴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피부가 따갑다거나 붉어진다거나 뭐 이런 자극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일단 그런 자극이 느껴질 때는 참지 말고 바로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중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이제 회복 루틴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피부 재생과 회복을 도와주는 EGF 성분이 들어간 세럼이라던가 아니면 세라마이드처럼 장벽 성분이 들어간 세럼을 하나 먼저 쓰세요. 제가 두 가지 세럼을 추천해 드리는데 클레어스 제품은 EGF 성분이 들어가 있고 진짜 물같이 묽고 가벼워요. 이런 제형을 좋아하시면 이런 세럼을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속건조가 너무 심하고 피부가 자극과 함께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거나
많이 건조함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앰플앤 세라마이드 샷 앰플 추천해드려요. 이거 속건조에 진짜 좋아요. 피부 각질이 들뜨거나 건조한 날 사용하면 진짜 좋더라고요. 아무튼 피부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세럼을 하나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보습제를 한 가지만 충분히 바르세요. 너무 많은 제품을 사용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뭔가 부족한 것 같다 하시면 그냥 그 보습제를 한 번 더 덧발라주세요. 보통 이렇게 며칠 하면 금방 회복이 돼요. 더 이상 피부에 자극이 느껴지지 않는다. 원래 내 피부 상태로 돌아왔다 하시면 그때 다시 색소 침착 루틴으로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연약한 피부이신 분들은 이걸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심하게 뒤집어진다거나 특히 가려움이 동반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피부과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피부과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약국에서 비판텐 연고 있죠. 아니면 아이허브에서 하이드로코티손 연고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 비판텐이나 하이드로코티손 연고 중에 하나를 구입을 하셔서 내가 평소에 잘 쓰는 그 보습제에다가 연고를 소량만 믹스를 해가지고 피부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가려움이 생길 때 저는 하이드로코티손 연고를 되게 효과를 많이 봤는데 그 하이드로코티손은 약간의 스테로이드 제제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건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심할 때만 사용을 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색소 침착을 정말 빠르게 없앨 수 있는 루틴을 알려드려봤습니다. 저는 진짜 심한 여드름을 앓았고 색소 침착도 진짜 심했거든요. 근데 진짜 맹세할 수 있는데 저는 피부과에서 색소에 관한 어떤 시술도 받은 적이 없어요. 홈케어만으로 진짜 다 회복을 한 거거든요. 물론 자극이 있을 수 있는 루틴이지만 여러분한테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색소 침착 스트레스에서 조금 빨리 해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이 루틴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우린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